안녕하세요. 사연을 보기만 하다가 막상 저의 사연도 한번 보내보려고 하니 도대체 정말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하긴 하네요. 그래도 술 한잔의 힘을 빌려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부모님 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자랐습니다. 아빠는 어린 제 눈에도 참 잘생기고 멋진 남자셨어요. 엄마도 참 예쁘고 아름다우셨고요. 그런 두 분이서 사업을 운영하셨고 저희 가족은 2층 집 주택에서 살았는데 1층은 저희 가족이 살았고 2층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구조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밤늦도록 야근하는 부모님의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대화도 나누곤 했습니다. 사연을 쓰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네요. 아빠는 사업 초기에 얼마나 바빴는지 매일 같이 한국이 좁다 하듯 출장을 다니셨었고 밤늦게서야 집에 돌아오시고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끔찍히도 챙기셨습니다. 그런 저희 부모님의 바쁘게 열심히 사는 노력들이 통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는 부모님의 사업이 크게 성공했는지 집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모두 바뀌고 단촐한 식단들이 점점 보기 힘들었던 고기들로 바뀌어 갔었죠. 또 중형차도 한 대 사시고 급기야 저희 집은 엄청 넓은 집으로 이사까지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저희 집에 친구들이 놀러오면 항상 놀라던 기억이 남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회사 일과 분리된 우리만의 집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시자 저랑 제 남동생을 데리고 해외여행도 가고 각자 취미생활도 생기셨는지 운동활동도 하고 그러시더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빠의 의도가 시작된 게요. 남자가 돈이 생기면 달라진다더니 아빠는 사업도 하시고 돈도 생기고 얼굴까지 잘생기셨으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달라붙었겠어요. 아빠가 바람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그냥 대화만 해도 느껴집니다. 사람들이랑 정말 잘 노시거든요. 말도 잘하고 사람 울리는 말을 하실 줄 아세요. 그런 능력으로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부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아빠는 끊임없이 여자들을 만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여자 문제로 엄마랑 매일같이 싸우면서 저희 부모님 관계는 사실상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파탄이 났습니다. 엄마도 정정 아나이 바람기 잡는 것에 지치셨는지 매일 의심하고 안 들어올 때마다 세우는 것도 자기 자신도 이러다가 정신병이 걸릴 것 같다며 제 나이 16살, 동생 나이 13살 때 엄마는 저희를 불러서 진지하게 말씀하시길 엄마가 미안하다며 오늘이 아마 엄마를 보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며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와 동생은 그런 엄마를 부여잡고 같이 울면서 한참을 가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도 살아야 되겠다며 이러다 정신병원에 갈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를 놔두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가정부 아줌마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였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줌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머물다 집에 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아빠는 사라진 엄마에 대해 전혀 아무렇지 않으신지 저희에게 엄마에 대한 언급도 안 하시려 했고 어린 남동생은 그런 아빠에게 엄마 데려오라고 소리 지르며 다툰 적도 있을 정도였죠. 그것 이외에는 아빠는 저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아빠는 저희한테 미안한지 항상 넉넉한 용돈과 아무리 바빠도 학교 관련 행사가 있으면 엄마 자리를 대신해서 채우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동생은 중학교 3학년을 다니게 될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아빠는 저보다 5살 많은 여자를 새엄마가 될 사람이라고 데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빠 나이 50대인데 23살의 여자라니 그때부터 아빠가 겁이 났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딸과도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나는 23살의 여자와 그런 관계라는 건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집에 언니와 같은 여자가 들어와서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아빠가 아니라 괴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이혼하던 그때처럼 자신이 불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은 언급조차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되었다라고만 통보하듯이 말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는 저희에게 나이 차이도 언니, 누나뻘이 되어서 자기도 솔직히 새엄마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너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서로 맞추면서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어디 나가면 엄마 소리는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으면 자기도 벌써부터 자기만한 딸이나 아들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그냥 누나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새엄마와 저희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아빠는 새엄마와 살게 된 이후로 저희를 놔두고 두 분이서 항상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러 가고 두 분이서 여행도 자주 가고 그랬습니다. 가족 여행도 몇 번은 4명이서 가긴 했었지만 항상 그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그래서 그런지 여행 가서 숙소를 잡을 때면 저희와 방을 나누어서 따로 잡았습니다. 미성년자 둘인 저와 동생이 따로 잡은 방에서 놀고 있으면 아빠와 그 여자는 뭘 하는지 그 둘은 밤새도록 웃고 떠들고 술을 마시며 노는 소리가 제가 있는 방에까지 들려와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부터가 가족 여행 가자고 해도 안 따라가고 두 분이서만 따로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20살이 되었고, 대학교를 합격하자마자 저는 동생을 불러서 말을 했어요. 미안한데 누나가 이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할 것 같다니까. 동생은 퉁명한 목소리로 자기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내뱉더군요. 정말 나 없어도 괜찮은 거야? 진석이 너가 불편하면 누나가 나가지 않고 학교랑 좀 거리가 있어도 여기서 다닐게라는 제 말에도 동생은 오히려 혼자가 편하다며 어차피 누나 공부한다고 집에도 항상 새벽 돼서 들어오고 사실상 우리가 주말 말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 있었다며 걱정하지 말고 누나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나는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는 적응이 돼서 그런지 지금은 새엄마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말을 하더군요. 사실 일상적인 생활은 제 동생 말대로 여전히 새엄마도 집안 가사는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아줌마가 대신 다 했거든요. 요리할 줄도 모르고 매일 일과가 운동하러 갔다가 쇼핑도 하고 아빠와 데이트하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와인도 마시고 두 분이서 아주 신혼에 젖었던지라 저희가 그저 불청객 같은 거였죠. 제가 그게 걸려서 망설이자 동생은 절 쫓아내듯이 걱정 말라며 나가라고 했고, 아빠는 기숙사에 들어간다는 제 말에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저를 따로 불러서 그동안 아빠가 미안했다며 기숙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가 지내기에는 아마 너무 갑갑하고 힘들 수 있을 거라며 학교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집이 저에게 주는 아빠의 마지막 선물 같은 느낌을 받았었죠.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문득 이거 들고 나가서 집에 다신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로 느껴졌었어요. 사실 저도 제 남동생만 아니면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기에 성인이 되고 나서 독립한 저희 집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제 동생이 걱정되어서 한 번씩 연락을 하거나 찾으러 가면 제 동생은 괜찮다며 새엄마랑 사이도 아주 좋다며 누나가 걱정하는 여기서 천대받는 일은 없다고 저보고 걱정 좀 하지 말고 누나 인생 좀 알차게 살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남동생이 말해주니 안심하고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대학교를 가서 대학 생활을 즐기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생기고 졸업을 할 때까지 남동생은 그 집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된 건 동생이 군대를 갈 때였어요. 아빠는 그때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오지를 못했고 제가 남동생을 훈련소에 데려다 주러 간다고 했는데 새엄마도 따라온 겁니다. 근데 여자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남동생을 바라보는 새엄마의 눈빛은 연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급기야 눈물까지 글썽이며 힘들면 나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며 남동생은 군대에 입대했었죠. 그날 이후로 정말 느낌이 설마설마했지만 애써 잊으려 해도 그날의 새엄마가 남동생을 바라봤던 분위기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 있던 동생을 추궁했지만 동생은 오히려 저에게 아니라면서 딱 잘라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맞았었습니다. 제가 면회를 가자 저에게 동생을 맡고 있는 소대장이라는 분이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주더군요. 지난주에는 첫째 누나가 오고 이번엔 둘째 누나가 오냐며 누나들이 참 동생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소대장에게 저는 혹시 그 첫째 누나가 자주 오시냐고 물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누나가 새엄마란 걸 느꼈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온다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동생을 다시 추궁했고 그제서야 동생은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새엄마랑 그렇게 연인이 된 지가 몇 년이 되었다고요. 고등학생 때 서로에게 감정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출장 가자 눈이 맞았다네요.
그 이후로 아버지를 피해서 둘이서 데이트를 했고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새엄마와 동생이 잘 지내니까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에 어쩌려고 그러냐니까 새엄마가 말만 새엄마지 우리 아빠랑 결혼도 안 했다고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실제로 남이라고요. 만약 자기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조차도 없다고 주장하더군요. 아빠랑 그 여자랑 최근 사이가 멀어진 것도 동생과의 연인관계도 있지만 혼인신고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산 거면 사실혼 관계라 그런 부분이라도 잡으려고 하나 본데 그런 건 다 질지치더라도 아무리 법적으로 엄마가 아니고 남이라고 하지만 몇 년 동안 엄마라고 부른 여자와 결혼이라니 무슨 한 부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나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이라 그 이후로 동생도 안 보고 가족도 안 보고 그 뒤로 혼자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친엄마가 보고 싶었으나 이미 친엄마는 결혼해서 해외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갔고 결국 그 문제는 터지고 맙니다. 아빠가 눈치를 챈 거였죠. 남동생이 군대를 전역 후에도 여전히 새엄마와 연인 사이로 지냈었고 어느 날 집 근처 거리에서 새엄마와 남동생이 애정 표현하는 걸 결국 그 문제는 터지고 맙니다. 아빠가 눈치를 챈 거였죠. 남동생이 군대를 전역 후에도 여전히 새엄마와 연인 사이로 지냈었고 우연히 아빠는 차를 타고 가다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빠에게 딱 걸리게 된 새엄마와 남동생 머리가 산발이 되어 엉망진창이 된 새엄마와 남동생이 저희 집을 찾아와 며칠 제발 묵고 가게 해달라고 하더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빠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그 짐승들 제가 그 집에서 지내게 하면 저하고도 인연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말의 순간 저도 화가 나서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터지게 된 건 따지고 보면 모두 아빠가 버리고 남긴 업보라고요. 아빠가 저런 여자 애초에 데려오지 않았으 이런 상황도 안 생겼을 것이고 애초부터 아빠가 바람피지만 않았으면 친엄마가 외국까지 건너가 죽을 때까지 못 보고 살지도 않았을 거라고 전부 다 아빠가 잘못해두고 왜 그걸 우리 탓으로 생각하냐고 그렇게 계속 아빠 마음대로 하다가는 기필코 벌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그냥 말없이 조용히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동생과 그 여자는 며칠 있다가 제가 회사를 다녀온 사이에 짐을 싸서 나갔더군요. 그 이후로 1년 넘도록 동생 소식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너무나도 지치셨는지 아니면 충격이 크셨던 건지 저만 남았다고 생각이 드신 건지 매번 주말이면 저희 집 근처를 찾아와 같이 밥도 먹으시고 저에게 애정을 쏟으시는 게 마치 애써 자신의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바람피지 마세요. 아무리 잘나고 돈 많이 번다고 해도 결국 그 끝은 비참함만이 남을 테니까요.